들어도 네. 됩니까? 부동산을 준비할 때 네. 사실 저희가 어떤 정책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맞아요. 아, 네네. 이게 무주택부터 1주택, 2주택, 다주택 그 소유 케이스마다 현황에 다르고 따라서 달라. 네.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가 백인백색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3대 변수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3대 변수. 3대 변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실수요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시장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네. 그리고 사고 파는 매매 시장과 다르게 네. 이 전세는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장의 생존이 걸려 있고 이게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실한 그런 시장입니다. 네. 현재는 수도권의 네. 평균 전세 가격이 가구당 5억 1,837만 원, 그리고 평당 1,604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많이 올랐죠. 비싸다. 1600.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 높아진 전세 가격이 또 한 번 또다시 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와. 조금 걱정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네네. 그러면 조금 찾아올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전월세 시장의 단기 안정화는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강력하게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건축에 들어가는 그 시간 소요는 좀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뭐 공장에서 막 그러네. 찍어낸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전세는 말씀드린 대로 대기가 없으니까 당장에 벌어진 이 전세 값을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이제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첫 그렇네. 번째 그 이유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주택 임대 시장에서 그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중에 11에서 12%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그래요. 점입니다. 되게 낮네, 생각보다. 한 네. 40, 50%는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렇게 높지는 네, 않습니다. 네.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네. 전월세 시장 단기 안정화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간에는 안 된다. 두 번째 주요 변수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네. 그러니까 이제 전보다 확실히 그 집을 사는 사람의 숫자도 많이 줄었고 이제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네. 이게 감소 수준이 역대급입니다. 와. 네, 역대급으로 감소를 했고 제가 15년 동안 시장을 지켜봐 오면서도 이렇게 급냉한 분위기는 저도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그럼 하루에 한 몇 건 정도예요? 50건도 채 안 될 때도 있어요. 와. 서울에서 50건이 안 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금 거의 정지 상태인데. 그러면 대선 이후에 네. 부동산이 그러면 이 폭발적으로 막 이게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가실까요? 올라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이제 우선 이런 이제 거래 절벽 상태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변곡점에 도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올 2분기, 그러니까 여름 이후가 아마 여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 마지막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거야말로 정책 영향을 그냥 다이렉트로 받는 제발.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몇 차례 인상을 단행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겠다는 점도 시사를 했는데요. 네. 자산 레버리지, 자산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이 부정적인 사실은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함께 보면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지금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뭐 4에서 5%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수준이 만약에 더 추가 인상이 돼서 6%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집값 하락은 좀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금리도 금리인데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하면 네. 대출 좀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네네. 대출 규제가 어떻게 풀리나요? 대출 규제는 더 깐깐해지고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예상입니다. 대박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높아진 그 고정 비용, 그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내가 대출을 얼만큼 받을 수가 있냐 이 한도가 더 이제 절실한 문제로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격이 낮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아예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전세 시장에서 그 이제 월세로의 이제 전환 속도가 네. 더 빨라질 것으로 그럴 것 보고 같아요.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사례네요. 네. 28세 여성입니다. 현재 광명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보유 공교롭죠?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십니다. 네. 엄마가 고등학생 때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셨고요. 잘했네. 나는 지금 28살이지만 30대 중반쯤 내 집 마련을 원하고 계세요. 좋다.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지금 한 7, 8년 남았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와, 이거 딱 제 나이 때 제가 가졌던 그냥. 그래, 그러네. 그래. 저때 저런 꿈을 갖지도 못했어요. 이분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우선 그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맞네요. 예. 네, 효도를 하시면서 청약 통장 이어서 계속 꾸준히 납부하시길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분께는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가지시길 재개발이 되는지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뭐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이분처럼 시간이 많이 확보되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고. 네. 나한테 돈이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이런 네. 걸 봐야 되니까. 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목돈이 5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재개발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나 네. 재건축보다 재개발의 장점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매물마다 가격도 다 달라서 네. 일단 가성비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에 재개발을 선점을 해서 네. 관리 처분 단계 전까지는 매매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런가요? 일정 시점에 자금이 필요하실 때는 네. 매도를 통해서 목돈 마련해서 다른 집으로 이제 갈아타셔도 되고요. 더 기다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래도. 그렇죠. 만약에 사업 진행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아예 새로 입주하는 그러네. 것도 가장 깔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 사연도 보여주세요. 이거 사연으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자, 50대 부부시고요. 자녀를 두 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는 곳은 서울 강동구에 지금 이제 전세 5억 원대 거주하고 계시고요. 남편 직장은 이제 가까운 잠실 쪽이고 현재 청약 통장은 가지고 계신다고 어허. 합니다. 근데 전세가 이제 만기가 되어 옮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올라버려서 올랐지.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고민하시는 지점은 네. 이제 어쨌든 대출을 끌어모아서 수도권, 그러니까 가까운 남양 쪽은 이제 하남시 정도 직장 가까운 보셔야 곳으로.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전세를 한 번 더 올리는 걸 감당을 하고 진짜 버텨내야 고민이겠다. 되든지 이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죠. 네, 이분의 경우는 남양주나 하남시와 같은 뭐 신도시로 자가로 이주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청약 통장도 가지고 계시니까 전세 연장을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행되는 청약 제도의 만점은 84점인데요. 네. 이거 진짜 어렵던데요. 점수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구성이 무주택 기간하고 부양가족 수하고 맞아요. 청약 통장 이제 보유 보유 기간, 기간. 가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분의 경우는 4인 가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만점은 69점입니다. 69점. 네, 이 69점이면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상위 클래스잖아요. 네, 지금까지 30대, 40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점 관리해온 이 시간이 점수가 좀 너무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그렇네. 지금 매매로 청약이 있는데. 하기에는. 선회하기에는. 아, 네. 그런데 청약 통장이 너무 길게 갖고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당장 전세는 대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용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해서 계약 갱신. 예, 높아진 비용을 5% 이내로 보증금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전세 연장 통해서 무주택 기간 시간을 좀 확보하고 공급 예정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노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뭐 당장 가점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점이 높아지니까 유리한 건 사실이죠. 두 번째 사연은 청약을 노려라. 청년이나 뭐 신혼부부나 이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주택 공급 제도가 있고요. 네. 금융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머리 글자만 따서 네. 신누디보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신누디보. 신누디보. 네. 신누디보 외우자. 제일 먼저 신은 신혼 희망타운을 얘기합니다. 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 신혼 희망타운은 말 그대로 신혼 부부에게 좀 특화된 네. 이제 단지를 얘기합니다. 공급 물량도 좀 많이 있고요. 일단 신청 대상은 혼인하고 나서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제 신혼부부들. 신혼을 꽤 길게 인정해 주네요. 네, 신혼을 꽤 길게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제 정서상 신혼이랑 그러니까. 이미 끝났을 텐데 네. 신혼 여행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랑이 예신이 분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그 혼인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신혼부부들 또 신혼 예비 부부들한테 너무 정말 희망타운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건 좀 금리나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품인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 모기지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70%까지 집값 오.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 대박이다. 네, 무엇보다 금리 수준이 네. 1.3%. 금리가 1.3? 이거 어디서 해? 보통 시중에선 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 되겠다. 나 올해까지. 아니 그러면은 나 어떻게 다시 혼인신고하면은 안 그러니까 되지? 아니요. 안 되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됐다가 예. 집 살라고? 예. 근데 6세 이하니까 아 이미 애가 안 되는구나. 12세가 있잖아요. 아 너무 1.3%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뻘짓할 애를 뻔했네. 버릴 순 없어. 예. 금리가 안정적으로 좀 저리에 대출해주는 네. 게 굉장히 강점이 있네요. 네, 그 강점이 있는 만큼 네. 좀 체크해 두셔야 될 점도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대출 규모와 그다음에 차익 발생 규모에 따라서 이익을 같이 정부하고 좀 나눠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뭔지 알아요. 오르면 오로지 내 재산이 아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혜택을 받았으니까. 저리로 오랜 기간 이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어. 적게는 10% 나눠야 되고 많게는 이제 50%까지 좀 향유해야 되는 많이 나눠야 되네. 상황도 좀 있고요. 이런 신혼 희망타운도 이제 3년에서 10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두 번째 누는 뭡니까? 신누디보. 네, 누는 누구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집? 뭐예요? 누나 네. 집이. 예, 누구나 집은 정부에서 이런 무주택자나 청년 대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공급 모델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청년들이 좀 알아야 돼. 네, 개념은 이렇습니다. 집값의 네. 10% 비용만 부담을 하고 10년 동안 임대 거주를 하다가 네? 10년이 됐을 때 예전에 미리 최초에 확정해 놓은 분양 가격으로 10년 지나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사업주하고 나눌 게 아니라 그 여기 10년 동안 임대 거주했던 그 임차인이죠. 그 세입자가 그 차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엄청 좋다. 괜찮다. 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왜냐면 1억짜리 집이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10%만 10년 있으면. 동안 네, 사는 그럼. 거예요. 미리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나 뭐 이제 청년 네. 그리고 몇 세까지 청년이죠? 이제 19세에서 39세까지를 이제 청년이라고. 근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랑 지역이죠. 아, 그렇죠. 분양가는 이제 4억에서 8억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 사업지가 어디에 있어요? 시범 사업지가 뭐 인천 검단에 그리고 이제 뭐 화성에 의왕에. 그러면 이거 청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내가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거 한번 네. 활용하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은 일단 소유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임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장점은 이 청약 통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데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거네요. 내가 원하는 넣어놓고. 그렇죠.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뜨면 분양을 넣고 당첨이 되면 이사를 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박이다. 그럼 당첨이 되면 누구나 집에서는 나가는 거지. 나가야 돼. 예, 퇴거를 하면서 10년 후에 분양받을 자격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 비어진 집에 다른 분이 또 와서 10년이 되면 그분이 이제 이어서 어쨌든 난 청약 분양 받아서 받고. 가는 거니까. 좋은 네,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에 거주하면서 청약 기회가 계속 살아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들은 진짜 신누를 네. 노려보시는 게 좋은 정말 정책이 좋을 것 같아요. 있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D보도 빨리 알아봐야죠. 이제 디보는 앞선 이제 두 머리 글자는 이제 공급과 관련된 얘기였다면 이제 디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얘기합니다. 대출. 네,
디딤돌 대출과 들어봤는데? 네, 보금자리론. 나도 들어봤는데? 몰랐어. 그거 못 들어봤어요. 먼저 이제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은 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면은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 대상 주택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이하여야 되고. 그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금자리론을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1,500만 원 늘어난 8,500만 원. 면적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가격이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의 네. 주택들.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무주택만 가능한 게 아니라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일정 기간 내에 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처분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갈아탄다거나 할 때는 보금자리론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둘 다 해당되는데 둘 네. 다 좀 대출 좀 다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네. 둘 다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대박이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주택이면 2억 원까지는 먼저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네. LTV가 70%니까 네. 5억에 해당되는 LTV 70%는 3억 5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족한 1억 5천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내 집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네. 굉장히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우와. 있는 거네요. 이런 굉장히 거 알아야 좋은 거죠. 돼. 근데 이거 진짜 후배들 중에 뭐 결혼 앞두고 있거나 네. 신혼인데 이 고민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 말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부 이제 애비 부부가 어떻게 고민하는데 이런 거 알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